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유가가 이렇게 해시태그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오펙 플러스가 감산 소식을 전하면서 그 여파로 유가가 6%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0달러에서 70달러로 횡보하던 국제유가 가격은 80달러 선 위로 훌쩍 올라왔고요.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을 거란 전망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는 통상 2주에서 3주의 시차를 두고 기름값에 반영되기 때문에 물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유가 상승세의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황스타그램에서 고유가 수혜주에 대해서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보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베스트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셔보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번 아침에만 뵙다가 저녁에 뵈니까 또 새롭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개인이랑 기관이 좀 매수하면서 2,500선 거의 근처까지 왔다라고 봐야겠는데 2,400선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네, 그러게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월 시장 어떻게? 4월엔 한번 좀 500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제 놀라운 건 코스닥이 정말 대단해요. 네. 코스닥이 지금 전 세계 상승률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연초 이후로. 네네.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건 개인 투자분들이 또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신 거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증시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다만 이제 4월 시작한 지 이제 딱 이틀 딱 지났는데 느낀 점은 뭐냐면 영원한 상승, 영원한 하락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네.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영원히 상승할 것 같은 2차 전지가 오늘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은 가장 못 올랐던 섹터의 대표 주자가 바로 바이오인데 바이오가 급등을 했어요. 터졌죠. 예. 그러니까 이게 4월 증시는 좀 뭔가 색깔이 바뀌어서 약간 또 순환이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동안 좀 증시에서 소외받았던 기업들 들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4월 한 달은 조금 이제 약간 소외주들의 반란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 사기가 좀 겁이 나긴 해요. 그죠. 왜냐면 뭔가 좀 드러나는 게 사실 좀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같은 시기에 또 그게 이제 사실 예. 좀 그랬던 게 그 약간 실망을 줬던 게 그쵸, 기대했던 기대감만. 신약 개발 이게 좀 그러니까요. 안 좋아졌는데 네. 근데 오늘 장중에 뉴스를 보니까 뭐 그 암 정복하겠다 그 미국에서 바이든 암학회도 있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좀 모처럼 좀 이제 반등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고령화 시대도 오고 하니까 헬스케어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게 네.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업종,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업 선정은 잘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바이오도 좀 모처럼 한번 훈풍이 불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아까 말씀한 학회도 있으니까 네네네. 4월은 한번 기대감을 높여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주가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을 보유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바이오주도 포트에 담아놓고 끝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 또 좀 특이점이 조선주, 정유주 좀 달렸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좀 상승하면서 좀 매수 심리 좀 자극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조선주 좀 이제 지켜봐야 될 시기가 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일단 이제 그동안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었고 근데 그쵸. 이제 조선주나 정유주 같은 거 이제 보실 때 이게 에너지 쪽에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유가가 사실 좀 중요합니다. 거의 뭐 절반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 그동안 이제 유가가 사실 65달러까지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지난 주말에 뉴스 나왔지만 이제 오펙에서 감산 이슈가 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전혀 예상 못했어요. 유가가 좀 급등을 했고 일각에서는 여러 얘기가 있어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사우디가 좀 미국한테 약간 이제 지금 약간 이제 미국한테 좀 싫은 소리 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 전략 배치규 매입 안 해주냐? 65, 그러니까 원래 70달러 깨지면 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사우디도 좀 다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힘을 좀 보여준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가가 70달러 이하로 이제 내려가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 하방이 이렇게 다져지면 에너지 업체들이 좀 빠졌잖아요. 이 업체들 투자하시는 분들 심리가 바뀝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유가 안 떨어지겠구나.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뭐 유가 급등한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방이 단단해지면 주가는 또 리바운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전형적으로 또 조선주가 이 유가에 민감한 업종이니까
좀 당분간 좀 좋은 주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LNG선,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를 이제 실어 날리는 LNG선이죠. 네. 일단 신조선가 상승 등 뭐 선가와 수주 모두 요즘 초호황입니까?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잘 조선주. 그러니까 네. 이게요 주가는 빠졌는데 사실 성과는 되게 좋아요. 아, 실적은 잘 LNG 나오고 선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잘하잖아요. 네네네. 제일 비싼 선박인데 그게 척당 뭐 3천억 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성과가 좀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LNG 가격은 떨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나 이런 건 떨어졌는데 이 성과는 계속 올라가요. 그만큼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올해 이제 수주 한 17척 정도 했는데 작년에 너무 많이 수주해가지고 올해는 좀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연초부터 좀 수주가 잘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미국의 오일 메이저라 부르죠. 쉐브론이 언론 보도가 됐지만 6쪽 발주하겠다는 뉴스까지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LNG선 수주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올해도 지금 LNG선 수주 기대감에 일단 분위기가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3대 조선주가 있잖아요. 네. 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뭐 대우조선해양, 뭐 거기에 뭐 삼성중공업까지. 예. 아까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적을 종합적으로 한번 좀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적은 사실 작년까지는 안 좋았어요. 네. 작년에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적자를 받고 이 삼성중공업만 해도요. 저도 이제 그 정도까지 심각한지 몰랐는데 8년 연속 적자예요. 아. 삼성중공업이. 제가 옛날 삼성중공업 4만 5천 원까지 아이고. 예, 그때 산 기억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정말 이게 8년 연속 적자면 네. 정말 다른 기업 같으면 힘들죠. 정말 이게 화산했죠. 어떻게 보면 네. 상장 폐지 당할 수도 네네네. 있었던 이제 상황인데 삼성도 이제 유상제도 많이 하고 이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올해 좀 전망이 나왔는데요. 올해 드디어 흑자전환 한다고 합니다. 올해 올해 드디어. 1분기부터 예. 흑자로 돌아하고 대우조선해양도 이번에 하나그룹에 이제 매각이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계속 적자였는데 대우조선해양이 2분기부터 흑자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너무나 이 적자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올해는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 또 작년 말에 일단 인건비 이 조선사도 지금 인력난이에요. 사람이 없대요. 그 일하시던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그만두셨다가 네. 다시 복귀를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좀 인력이 좀 부족한데 네. 어쨌든 그래서 좀 인건비 올해 좀 수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건조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선제적으로 인건비 충당금을 먼저 쌓아놨대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비용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아마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아마 조선주 좀 투자하신 분들은 실적은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뭐 삼성중공업 가격 봤는데 오늘 3% 넘게 상승을 했고 지금 가격이 5,380원이네요. 네.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슈퍼 사이클이 한번 좀 찾아올까요? 근데 이제 이 슈퍼 조선주에 대해서? 사이클은 언젠가는 한번 올 거는 같아요. 그쵸, 왜 조선주 한 번은 맞아야 그러냐면 되는데. 예. 옛날에 20년 전에 보통 이제 선박이 20년, 25년 타면 이렇게 운항을 하면 이제 폐선을 바꿔야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선박 수주가 제일 많았던 데가 언제냐면 2000년 초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이제 2007년까지 네네네. 그때 조선주도 10배 갈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삼성중공업 샀다. 아이고. 아직도 기억나요. 네. 예. 근데 그리고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선박을 바꿀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그다음 우리나라한테 이게 왜 유리하냐면 선박을 바꿔도 이제는 옛날 선박이 아니라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돼요. 탄소 배출을 줄여야 아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전기 선박으로 이제 전기는 아니고 예. 이제 예를 들면 메탄올 선박이나 메탄올. 아니면 LNG, 아, LNG를 LNG 선. 연료로 써요. 아. 근데 이제 기존의 원유나 이런 걸 쓰면 탄소 배출이 많거든요. 네네네. 이걸 줄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선박은 한국이 가장 또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이클이 돌았을 때 한국이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다만 그거 이제 25년부터로 많이들 전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우상향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한번 슈퍼 사이클도 올 수 있는데 그 시기는 일단 25년 이후 정도로 25년 예, 이후에. 근데 다만 이제 꾸준하게 지금 23년, 24년도도 수주가 좀 증가할 걸로 지금 이제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조선업종은 그래도 지난 정말 10년간 정말 암흑기였거든요. 아유, 조선주만 예. 바라보면 한숨 나왔죠. 예, 예. 근데 이제는 수주도 늘지만 실적까지, 숫자까지 받쳐주니까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도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얼마 전에 그 현대중공업이 발표한 거를 좀 보니까 그러니까 배도 이제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따라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하게 이제 갖고 네. 오는 건데 이제 기술이 첨단으로 가면 그때도 과연 따라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서 이제 네. 더 나은 쪽으로 뭐 전기라든가 선박도 결국 자율주행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 그렇게 간다면 조선주도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길목에 좀 접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근데 말하는 건지 조선주는 모르겠어요. 이제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요. 선종이 한 두세 개 정도, 그러니까 LNG 선이 있고요. 컨테이너 선이 있고 네네네. 그냥 원유 운반선이 있어요. 음. 여기서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하거든요. 근데 LNG 선은 경쟁이 안 돼요. 음. 한국이 그냥 압도적이고. 기술력이 훨씬 예. 낮군요. 예. 근데 이제 컨테이너 선이나 원유 운반선은 중국도 잘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쪽도 이제 그쪽은 경쟁이 치열한데, 근데 워낙에 이쪽 시장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교체 수요만 해도 중국만 혼자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리고 이 조선소 가보신 분들 아시겠 도크가 있어요. 이게 거의 다 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새 LNG 선도 일부를요 중국이 가져가요. 한국에서 못하니까? 왜냐하면 남는 수요로 우리나라가 뭐 이게 뺏긴 게 아니라 음. 다 찼어요. 그렇구나. 차니까 이제 저쪽 해운사들이 급하고 마음은 급한데 주워 먹는 거네요. 네, 한국의 주산이 당장 안 나오고 어. 이제 중국으로 넘기는 그게 중국으로 물량도 가는군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약간 좀 저평가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눌려 있으니까. 저평가라고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이제 첫 번째가 작년에 태조 이방원 아시죠? 그렇죠. 거기에 조가 이제 조선주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좋았어요, 사실. 네. 근데 작년에 현대미포가 11만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주가가 7만 원까지 빠졌어요. 네. 한 40% 그 가까이. 이후로 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저가 매력이 좀 생겼고, 네. 그리고 이게 2020년 말 수주 잔고가 2020년 말부터 지금까지 수주 잔고가 125% 늘었거든요. 근데 시총이 얼마 는지 아세요? 얼마나? 그만큼 늘어야 되잖아요. 네, 안 12%. 아, 이게 지금 그러네요. 시총을 못 진짜. 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수주를 해도 사람들이요. 안 사는군요. 왜 그러냐면 네. 실적이 안 나와요. 아. 자꾸 적자 보고. 아니 수주를 따낸 건 좋은데 이걸로 돈 벌어야 되는데 음. 돈을 자꾸 못 번 거예요. 그 약간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제조업이나 네. 뭔가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조선주를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이게 그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회사들이나 네. 양극재, 연극재가 좀 잘 가는 게 네. 수주도 잘하는데 숫자가 팍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사는 수주는 잘하는데 똑같은데 이걸 실적으로 뽑아줘야 되는데 음. 이게 그동안 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좀 이게 저렴하게 거래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드디어 흑자로 좀 바뀌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실적도 받쳐만 준다면 네네. 지금 저평가는 이제 올해 해소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매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조선주의 미래는 올해 좀 이제 밝아 보인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경기 민감 리오프닝 수혜에 따른 이제 해운주의 전망, 뭐 해운주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많아요. 네. 운반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해운주도 근데 종류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디테일하죠. 번째가 예. HMM이 이제 대표적인 컨테이너. 근데 여기는 좀 안 좋아요, 업황이. 왜냐하면 컨테이너선은 공급이 좀 많은 데다가 작년에 그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요. 네. 작년에 5,000포인트였거든요. 오. 지금 900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많이 5,000에서 떨어졌네요. 900이면 거의 80% 빠진 예. 거예요. 그러면 이게 HMM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는데, 지금도 이익은 내는데 이익이 줄 수밖에 없어요. H&M 코로나 때 상승할 때 어마어마한 깜짝 한 놀랐잖아요. 20배 그때. 올랐죠. 예. 근데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거의 한 절반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컨테이너 운임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당장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컨테이너선 쪽은 투자 매력은 아직은 좀 떨어지는 편이고, 네네. 반면에 페노션 있죠. 페노션 페노션, 대한해운은 이제 벌크선이라고 원자재를 실어나는 배인데 네. 이쪽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리오프닝하면 원자재 수요가 느는 데다가 그렇겠죠. 또 한 가지가 배가 없대요. 공급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벌크선은 좀 괜찮은데 컨테이너선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근데 단편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중국 리오프닝이 시작하면 컨테이너선으로 물건을 많이 이제 옮겨 다녀야 될 것 같고, 뭐 수주도 좀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많이 실어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투자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도요. 네. 요새 자급자족을 해요. 내수 쪽으로 내부 좀 자기네들이 많이. 다 만들잖아요. 그러네요. 예전 같진 않고 네. 다만 이제 그걸 완제품을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은 완제품이 들어가요. 근데 중국도 다 완제품 만들죠. 네. 근데 벌크선은 원자재거든요. 원자재가 있어야 그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하면 원자재 수요는 늘어요. 그래서 벌크선 좋아요. 근데
중국이 리오프닝해도 자기네가 자기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하이얼이 자기가 가전 직접 만들어 버리니까 그쵸. 굳이 수출해서 수입한다기보다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화장품 같은 거 아모레퍼시픽에서 네. 뭐 이런 화장품도 엄청나게 수입했는데 요즘에 사실 중국으로 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 컨테이너선을 보실 때는 선진국 수요가 중요해요. 아, 선진국은 사실은 자기네가 가전 만들기보다는 수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근데 지금 요즘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컨테이너선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자, 해운 관련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전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HMM도 많이 빠져서 저가 매력은 있지만 네네. 아직도 민영화 이슈도 좀 남아 있고 전환사치 물량이 있어서 조금 아직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벌크선 쪽이 네네. 좀 괜찮고 주가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해운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현대글로비스 같은 현대글로비스, 맞아요. 자동차 네. 운반선 어. 이쪽도 배가 없대요. 아, 자동차가 배가 그만큼 부족하네요. 많이 수출된다. 네, 그 전 세계 현대글로비스가 2등 업체예요. 와, 그렇군요. 네, 굉장히 근데 또 현대차가 있잖아요 뒤에. 네. 그래서 수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자동차 운반선 그리고 좀 약간 요새 저는 이제 장 끝나고 항상 보는 게 내부자 매수 보거든요. 그 임직원들이 뭐 샀나. 네네네. 근데 현대글로비스 요즘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임원들이 좀 사고 있어요. 아, 예, 현대 현재 임원들이. 주가에서. 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이제 뭐 사실은 자동차 운반선은 글로비스밖에 없으니까 그쵸, 어디 선택지가 뭐- 없죠 사실은. 우리가 해야죠. 네, 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운 쪽에서는 네. 아까 말씀드린 벌크선이나 자동차 운반선 좀 괜찮지 않나. 근데 거기와 연관해서 올 연말부터 좀 경기 침체 예상하는 분위기도 좀 있긴 해요.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차를 바꾸는 시기를 사실 지금으로 정하진 않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근데 좀 그게요 하거든요. 작년 여름부터 계속 있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네, 참 이번 아이러니해요. 3월달 현대차 수출 나왔거든요. 네. 높아요. 5년 만에 최대치.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또 반대로 가니까 차가 또 오히려 잘 TV나 되니까. 차는 안 바꿀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사실. 네, 근데 TV는 좀 좋지는 않은데 네. 자동차 수요는 여전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전기차가 새로 나오면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차를 바꾸는 수요가 많은 걸까요? 어떻게 근데 봐야 그동안 차가 아시겠지만 공급이 너무 부족했죠. 되나요? 공급이 부족. 그 반도체 없어가지고 몇 달씩 기다리고 대기 몇 년 수요가 기다리고 이제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또 현대차 상품성도 좋아진 것도 원인이 아닌가 그쵸. 생각합니다.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율 2위잖아요. 네. 테슬라랑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현대차의 발전 가능성을 좀 좋게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좀 가격도 괜찮아질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저는 어쨌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좀 설사 안 좋아져도요. 네네.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아, 하방이 좀 단단한데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내부자 매수도 좀 있어서 지금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잃기 힘든 그런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 읽기 힘든 그러니까 많이 간다 이게 아니라 네네. 주식 투자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싸게 사는 거죠. 하방이 좀 단단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예상 못한 호재가 나오면 오, 갑자기 엄청 오르는데 근데 그건 네. 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만 좀 리스크가 좀 줄어든 구간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포트에 올려서 한번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연수관 이사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매번 자료주셔서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황현희 스타키 오늘 이제 또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위 밑으로 나가고 있죠. 졸탄쇼 티켓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역시 생방송 7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황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